안녕하세요. 오늘은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점에 대하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과 재개발, 아마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부동산 관련 뉴스나 기사에서도 자주 접했을 거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재건축과 재개발이 같은 의미인 줄 알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의미가 다른 줄은 알지만 명확히 그 차이점을 모르시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용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단어적으로도 두 가지 의미는 매우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대상이나 주체, 절차나 과정이 전혀 다릅니다. 우선 가장 큰 차이점은 재개발은 공공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재건축은 민간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개발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도로,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을 새로 정비하고 주택을 신축함으로써 주거환경 및 도시경관을 재정비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즉, 도시 내에 낡고 오래된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생활이 불편하고 도로 상하수도 시설이 불량한 지역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하여 도로나 상하수도, 공원 등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낡은 주택은 헐고 새로 건축하는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도시계획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재건축은 기존의 낡은 아파트나 연립주택지구를 허물고 다시 짓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주변 기반시설은 양호한 편이나 해당 주택만 낡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즉, 재건축은 쉽게 이해하시려면 강남의 오래된 아파트들을 떠올리시면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압구정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 한강공원에 백화점도 있고 학교도 있고 주변 기반시설이 매우 양호한 최고의 입지인데 해당 아파트 자체는 매우 오래되어 녹물이 나오거나 주차장이 매우 협소해 난리도 아니죠. 그렇게 열악한 아파트라도 입지가 워낙 좋기 때문에 가격이 안 떨어지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추후 재건축이 되어 새 아파트로 바뀔 수 있는 기대감 때문이죠. 한번 네이버 지도를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건축하면 그 주거시설은 열악하지만 그 주변 시설은 양호한 것을 예를 들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 압구정 현대아파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현대아파트 경우 지금 재건축 이제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곳이죠.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한강변에 위치해 있고 주변에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압구정역, 그리고 백화점까지 아주 모든 걸 갖추고 있죠. 그리고 가격이 엄청납니다. 뭐 20억, 38억 뭐 엄청난데 이 주변을 한번 볼게요. 이 집이 어떤지 한번 거리뷰를 통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넘어서는 이제 한강이 보이겠죠? 한강이고 여기가 이제 아파트입니다. 아, 진짜 말도 못하죠. 이렇게 오래된 아파트가 지금 뭐 20, 30억, 40억 막 하는 아파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주차장도 굉장히 협소하죠. 참 이렇게 오래된 아파트가 아직도 이렇게 3, 40억이 있는 거는 이곳이 이제 재건축을 통해서 새 아파트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입지가 정말 좋은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재건축에 대해서는 이런 강남의 아파트, 이런 강남의 오래된 아파트를 떠오르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사업은 이렇게 주거시설도 열악하지만 그 주변 시설까지도 열악한 곳을 개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집들이 언덕에 빼곡히 모여 있죠. 도로가 열악하여 차가 다니기도 힘들 것 같고 주변에 학교도 안 보이며 도로가 열악하기 때문에 지하철역은커녕 버스 정류장도 안 보이죠. 이런 곳을 주거시설뿐만 아니라 그 주변 기반시설까지 개발하는 것이 재개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건축과 재개발은 둘 다 조합을 이루어 추진해 나갑니다. 그 조합의 자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재건축은 해당 지역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함께 소유한 자가 조합원의 자격이 됩니다. 즉, 토지와 건축물에 모두 지분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재개발은 토지나 건축물 둘 중 하나만 소유해도 조합원의 자격이 됩니다. 이럴 경우 부서적인 조건이 붙기도 하지만 우선 이 정도로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은 조합원이 강제사항으로 해당 재개발 사업을 찬성하지 않더라도 일단 추진이 시작되면 해당 지역 소유자는 모두 조합원에 해당이 돼버립니다. 이 과정에서 강제 수용을 허용하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대규모로 진행하는 지역은 공공사업으로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기존 세입자에게 이주비를 지급하곤 합니다. 재개발과 반대로 재건축은 사업에 동의하지 않으면 조합원이 되지 않으며 매도 청구 행사도 할 수 있습니다. 매도 청구권이란 사업을 할 때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이나 동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소송 절차를 통해 사업 시행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 중 하나인 매도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생긴 이유는 절차를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재건축은 3분의 2 이상의 주택이 적정 판단을 받은 곳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결의가 결성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의가 된 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안전진단 절차를 받은 후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의 경우 민간 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고 이로 인해 이주비가 지급되지 않아 매도 청구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사업 시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을 하기 위해선 먼저 구역 지정 고시를 받아야 합니다. 해당 구역에 사는 주민들이 낸 재개발 계획을 검토한 후에 허가가 나야지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 조합 설립이 가능한데 재개발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5인 이상이 조합 정관을 작성,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고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만 사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재건축의 경우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이 대상이며 노후되었거나 불량주택에 대해 재건축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300세대 이상 혹은 단독주택은 200호 이상 또는 그 부지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안전진단을 실시했을 때 3분의 2 이상의 주택이나 주택단지가 재건축 판단을 받은 지역이어야 하고 해당 구역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재건축 결의를 해야만 합니다. 재건축 결의가 법적인 효력을 얻기 위해선 전체 구분 소유자 중 5분의 4 이상, 각 동별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하며 결의가 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평가하는 안전진단 절차를 받아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조합을 설립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전진단 절차의 경우 재건축에서는 받아야 되는 거고 재개발의 경우 공공사업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 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재건축과 재개발의 절차에 대해서 한번 나열해 보았습니다. 재건축은 기본계획 수립 후 안전진단을 받고 그리고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습니다. 그 후에 조합 설립 인가가 되고 사업 시행 인가가 되고 그 후에 관리 처분 인가가 됩니다. 철거 및 착공 신고 후에는 이제 일반 분양 승인을 하는데요. 이렇게 말로는 간단해 보이지만 상당히 어렵고 그리고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에 투자하실 경우 적어도 관리 처분 인가 후에 들어가시던가 아니면은 좀 더 많은 정보를 알고서 그리고 이 조합이 잘 추진되는 것인지 명확하게 확인을 하시고서 진행을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재개발 같은 경우는 구역 지정 및 기본계획 단계가 있고 그 후에는 조합 설립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한 건축 심의를 하고요. 사업 시행 인가가 되고 시공사를 선정합니다. 어느 건설사가 시공을 할지. 그리고 분양 신청. 먼저 조합원 분량 먼저 분양을 받고요. 그 후에 관리 처분 인가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주 개시 공고가 나오고요. 그리고 언제까지 가라는 거죠. 언제까지 집을 비우라는 이주 개시 공고가 나오고 그 후에는 철거 및 일반 분양이 진행됩니다. 네, 오늘은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였습니다. 어떤가요?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재건축은 말 그대로 이제 오래된 주거 환경이 열악한 주거 시설을 허물어서 이제 새 집을 짓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재개발은 그 주거 시설뿐만 아니라 주변 기반 시설까지도 같이
전체적으로 개발하는 공공사업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해서 많이 좀 알아두셔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청약이 되거나 이런 분양을 받으시면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데 이런 재건축 지역에 조합원으로 미리 들어간다면 정말 적은 돈으로 분양을 우선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시중 일반 분양가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분양을 받을 수도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명확하게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주변에서 항상 귀와 눈을 열어두시고 이러한 부동산 사이트 등을 틈틈이 보시면서 한번 관심 있게 가지시면 여러분에게도 좋은 기회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족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